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국어강사 양효주입니다. 오늘요 벌써 우리 12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요 중요한 서술자와 시점. 시점은요 우리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 개념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시점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술자. 서술자는요, 소설 속에서 독자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다. 작가 이꼴 서술자 아닙니다. 작가가 서술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허구적인 대리인을 심어둔다라는 거죠. 그런 걸 서술자라고 합니다. 독자에게 소설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대리인이다. 이렇게 작품 속에 말하는, 즉 작품의 내용을 끌고 가는 서술자는요. 작품 속에 직접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품 밖에 위치하면서 서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존재하느냐, 작품 외부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점을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술자가 무엇인지를 알아봤으니까요. 시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점. 작품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이다. 시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하는 나일 때, 즉, 작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가 있겠죠? 그 세상 속에서 이 내용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그 세상 속에 같이 존재를 할 때, 그때는 우리가 1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1인칭. 그리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한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세상의 외부에서 그 세상과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사건을 진행시킨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하면서 그나 그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은요, 우리가 3인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론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실제 소설의 일부를 던져주고 이게 무슨 시점이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지문을 보셨을 때요, 작품 속에, 작품 안에 서술자가 등장한다? 즉, 한 가지 팁입니다. 나나, 혹은 내나, 혹은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했는지를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서술자가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나나, 내나, 우리가 작품 속에 등장을 한다면 그때는 1인칭. 작품 안에 서술자가 등장하는구나. 그런데 제시된 글을요,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요, 나나, 내나, 우리가 없어요. 없다면 서술자는요, 작품 내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 외부에 서술자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3인칭 시점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1인칭과 3인칭 시점이 이렇게 크게 1인칭과 3인칭이 있다면 1인칭 시점에는 또 무엇이 있고 3인칭 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의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시점이다. 그러면은요, 서술자 이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작품 속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갈등과 이야기를 내가 내 이야기를 풀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이꼴 서술자입니다.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의 내면에 대한 서술을 확인할 수가 있다. 내면에 대한 서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의 감정, 심리 상태 등을 내가 밝혀낼 수 있다. 서술자가 말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독자는 주인공이 보고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만을 알게 된다. 이런 것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시점이요. 똑같은 1인칭인데요. 이번에는 관찰자 시점입니다. 포인트 다른 거 보이시나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서술자 이꼴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서술자 이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주인공을 바라보는 관찰자라는 거예요. 작품 속의 인물이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중심인물에 대해서 서술한다. 그럼 이때 중심인물이
바로 주인공. 주인공에 대해서 서술한다. 나는요, 작품 속의 다른 중심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이꼴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관찰해서 그것들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주인공이, 즉 중심인물이 말로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 심리, 다른 중심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할 수는 없다라는 한계점. 자, 서술자인 나가 관찰한 것들만 서술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서술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주요 인물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둘 다 1인칭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존재한다. 1인칭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나, 내, 우리 찾아보기. 자, 이렇게 1인칭 시점은요, 주인공과 관찰자 시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3인칭 시점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3인칭 시점은요, 앞에 3인칭이라는 용어를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서술자가 신의 능력으로 인물의 모든 것을 서술하는 시점이다. 중요한 게요, 포인트가 여기에요. 신의 능력. 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제목부터 보시면요, 전지적이죠. 전지, 알지자예요. 모든 걸 다 꿰뚫어서 알아보는 그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신의 능력으로 인물의 모든 걸 꿰뚫어 볼 수가 있고요. 자, 전지적 서술자가요, 그 인물의 심리나 행적이나 사건 등의 전모를 모두 다 꿰뚫어 본다. 즉, 그 인물이 말해주지 않아도요, 나는 신이잖아요. 서술자가 신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혹은 지난 삶의 내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두 다 꿰뚫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독자는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전모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 전지적 작가가 서술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설명해 주잖아요. 하지만 서술자의 관여로 서술자가 너무 설명을 잘해줘서요,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독자가 상상력을 펼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거든요. 자, 이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말고도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작가, 관찰자, 시점. 다른 말로는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물과 사건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시점이다. 자, 이렇게 볼까요?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그려내면은요, 3인칭은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 외부에서 이렇게 갈등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때 이 서술자가 작품의 세계의 외부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쟤가 왜 우는지 알고 있어. 쟤는 과거에 이러이러하게 살았었지. 모든 걸 다 알아본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런데 작품의 외부에서 작품 세계를 바라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안에서, 내부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인물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겠죠. 이게 바로 작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서술자가 객관적 상황만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는요, 상상력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작품 세계 속에서 인물이 눈물을 뚝 흘렸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아마도 과거에 그 일이 생각났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어떤 내력이 있었는지 쫙 다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슬픈 나머지 눈물이 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자, 마음속으로 슬프다라는 걸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면요, A라는 인물은 자,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에서 끝내요. 그러면 독자는 왜 우는 거지? 억울한가? 속상한가? 슬픈 건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독자의 상상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독자의 상상력의 폭이 넓어진다. 이것이 바로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른 시점 비교. 자,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인물의 내면을요, 서술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작품 속에 나가 등장을 하죠? 작품 속에 나가 있으니까 1인칭이겠고요. 인물의 내면을 모두 다 서술해줄 수 있으니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작품 밖의 서술자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의 내면을 모두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그리고 작품 속에 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냥 관찰자 입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물과 사건을요, 객관적 전달만 해줍니다. 그렇다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데 관찰자적인 입장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한다 라고 한다면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 자, 시점 오늘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의 이 여태 나왔었던 기출문제들을 여러분이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셔도요. 시점을 물어보는 서술상의 특징 중에서도 이런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지문을 쭉 훑어보시고 나, 내, 우리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 있으면 몇 인칭? 그렇죠. 1인칭이고요. 나, 내, 우리가 없어요. 3인칭입니다. 자, 나, 내, 우리 등장했고요. 내 이야기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내면을 모두 다 털어놓는다. 1인칭 주인공. 나네 우리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인공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지문이 등장한다면 1인칭 관찰자. 나네 우리 없고요. 신과 같은 입장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 꿰뚫어보고 있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 자, 그리고요. 나, 내, 우리 없이 인물들의 외부적인 이런 대화나 그리고 외모나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객관적인 풍경들만 전달한다면 작가 관찰자, 즉 3인칭 관찰자 시점. 자, 이렇게만 탄탄하게 분석하는 기준을 기억하시고 작품을 접근한다면요. 이 부분 틀릴 리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